아들 부부가 제 집을 팔아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날, 마당에서 진돗개가 미친 듯이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땅굴 속에서 발견된 상자.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이렇게 막막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들 내외가 함께 살자고 해서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했었죠. 우리 집은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부터 한 평 모아서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앞마당에는 남편이 손수 심은 감나무가 있고 뒷마당에는 제가 가꾼 채소밭이 있어요. 특히 대문 옆 화단에 핀 장미꽃들은 동네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아들 부부가 이사 온 후 집안이 한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며느리 선영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제 요리를 칭찬해주고 마당 일도 함께 도와주었어요. 아들 준호도 퇴근하면 아버지가 만들어둔 평상에 앉아 저와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좋네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는지 곳곳에서 느껴져요. 선영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혹시나 했던 걱정들이 기우였구나 싶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주 속삭이며 무언가 의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제가 방에서 나오면 급히 대화를 멈추고 핸드폰을 보며 이야기하다가도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뭔가 중요한 얘기하는 거니? 나도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농담으로 물어봤지만 둘 다 애매하게 웃으며 아니에요. 그냥 준호 회사 얘기예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이가 마당에서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우연히 들렸어요. 네, 맞아요. 대지 120평에 건평 40평 정도 되고요. 네, 역세권이라 교통도 편해요. 언제 한번 보러 오실래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어요. 그 의심은 한 달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집 이곳저곳을 안내하며 설명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중개업자가 물었습니다. 아, 어머니는 잠시 산책 나가셨어요. 준호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바보가 아니다. 집을 팔 생각이냐?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요. 이 집값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 동의도 구하지 않고 부동산을 불러들인 거냐? 어머니께서 반대하실 것 같아서.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함께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가꿔온 이 집을, 남편과의 추억이 스민 이 터전을 제 동의도 없이 팔겠다는 겁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급작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수자가 금방 나타났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며 압박해왔어요. 저는 끝까지 거부했지만 아들이 법적으로 공동명의라며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에요. 선영이도 곁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새 집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 되고 결국 일주일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받자마자 아들 부부는 급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한다며 짐을 쌌어요. 어머니,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일단 친척분 댁에 며칠 계시면 안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이미 제 손을 떠난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곧 새 주인이 와서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이었어요. 평생 가꿔온 꽃들, 남편이 심은 나무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인데 이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한다니. 그때였습니다. 우리 집 진돗개 보기가 갑자기 마당 구석에서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어요. 평소 얌전하고 온순한 녀석인데 뭔가에 홀린 듯 앞발로 땅을 파헤치며 계속 지저댔습니다. 보가, 왜 그러니? 그만해라. 하지만 보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요하게 흙을 파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여기를 파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저도 모르게 보기가 파던 자리가 궁금해졌습니다. 창고에서 삽을 가져와 그 자리를 파보기 시작했어요. 한 삽, 두 삽 파내려가니 딱딱한 것이 삽에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가 나타났어요. 상자는 비닐로 여러 겹 감싸져 있어서 습기가 스며들지 않았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봉투와 함께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위에는 남편의 친필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현금 다발과 함께 남편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여보,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우리 집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일 겁니다. 나는 평생 당신 몰래 조금씩 돈을 모아왔어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이 집을 팔려고 한다면 그 전에 이 땅을 파보세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원한다면 이 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 보기가 때가 되면 알려줄 거예요. 그 녀석은 영리하거든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5천만 원이 넘는 현금과 남편 명의로 된 예금 통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생전에 따로 마련해둔 적금과 보험금 등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새 주인이 와서 인수인계를 받아갔습니다. 저는 아무 내색 없이 짐을 정리하며 그럼 잘 지내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새 주인은 제가 쫓겨나는 할머니인 줄 알고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친척 집에 머물면서 저는 마치 채스를 두듯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서울 시내 가장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님,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복잡해요. 하지만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진행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흥미로운 케이스네요.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은 새 주인과의 협상이었습니다. 처음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며 거부했지만 제가 현금 다발을 꺼내 보이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할머님, 정말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는 원래 매입가에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다시 팔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저는 다시 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사업이 잘못되었어요. 돈을 다 잃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다. 네.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그 집은 이미 마당에 나와 봐라. 10분 후 대문 앞에 나타난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놀랐니?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겠구나. 준호가 다리에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돈을 따로 모아두신 걸 알고 계셨어요? 몰랐다. 너희들이 집을 팔고 나서야 알았지.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자신들이 진짜 보물을 놓치고 껍데기만 가져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어머니,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선영이도 지금 친정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찬찬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 집을 팔 때 나에게 갈 곳 없다고 걱정했니? 70이 넘은 어미를 내팽개치면서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선영이까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둘 다 며칠 씻지 못한 듯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쳤던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선영아, 너희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얘기할 때 어머니는 산책 나가셨다고 거짓말했지? 그때 나는 창문 너머에서 다 들었다. 선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준호야, 너는 어머니께서 반대하실 것 같아서라고 했지? 그럼 처음부터 내가 반대할 걸 알면서도 강행한 거네?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 저는 며칠 전 사립탐정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꺼냈어요. 준호야, 내가 사업 자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도박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지. 그리고 선영이 너는 이미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두 사람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사립탐정이라는 게 참 좋더구나. 돈만 주면 뭐든 알아내 주니까. 선영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는 대체 뭐예요? 복수하려고 사립탐정까지 고용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 순간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 아니다. 이건 교육이야. 너희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이제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내 아버지 제사도 내가 혼자 지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니, 정말 이럴 거예요? 내 말이 농담으로 들리니?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는 완전히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몇 달 뒤 들은 소식으로는 둘이 이혼했고 준호는 지방으로 내려가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당에 앉아 보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욕심쟁이들은 결국 스스로 파멸하는구나. 나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을 뿐인데 그 후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기와 함께 마당을 가꾸고 동네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남편이 묻어둔 자리에는 새로운 장미를 심었습니다. 그 꽃이 피어날 때마다 남편의 사랑과 지혜를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마당에 앉아 보기를 쓰다듬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욕심은 결국 사람을 파멸로 이끌 뿐이구나. 하지만 진심은 이렇게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구나.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맞아요. 할머니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해가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남편이 심은 감나무에서 감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말했어요. 여보, 잘했어. 이제 마음 편히 살아. 눈을 뜨니 새벽이었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